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 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 구성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 장애인, 청년, 노동자 등 정치적 약자계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국회 구성으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 노동자,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추진할 경우 다양성이나 대표성 등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해 스스로 살아오며 느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장애인의 삶에 와닿는 정책적 해법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을 포용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완전히 소유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정치 불신이 만연되어 정치 혐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권을 내려놓으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안하시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와 고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합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자기 반성과 이를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논의해봤자 국민들 눈에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을 벌인다고 유면하실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날로 고도화되고 다원화되는 사회변화와 함께 지역, 집단, 계층, 직역 간의 이해관계도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갈등을 통합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자금의 우리 정치는 이런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진영에만 귀를 열고 한쪽 귀는 닫아둔 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 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 외교, 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10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역, 계층, 직능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진정성과 역량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이 원하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